현대 엘리베이터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17.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이 6.6회전으로 나왔고 PBR은 2.49 상태입니다. 분기보고서에 비성분 데이터 공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1년 만에 교체한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만족도 양호.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그 노후가 돼가지고 21년 만에 해서 그 다 안전검사 이런 거 다 끝내가지고 시승을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좀 럭셔리한 거로 교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출이 3분기까지 1조 2232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17.9%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7.6%가 감소했어요. 매출 원가가 22%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7% 감소에 그쳤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5.1%로 3.9%가 상승했고 판매관리비가 1.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53억 원으로 9.1%가 내려간 것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4%로 0.9%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생산공장 직원은 영업이익률 하락을 영업의 탓으로 돌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매출 원가를 크게 내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3.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5.4% 더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가정 결과입니다. 이것은 비성분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가공 비율을 감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루풋율은 64%로 2.5% 상승을 했고 운영 경비는 17%가 감소가 됐습니다. 공장 가공비도 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도 상당하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8로서 0.03입니다. 이것은 생산 평가지표, 영업 평가지표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생산과 영업의 갈등을 넘어서서 공동의 성과 평가로 하면은 서로 협조할 확률이 높아진다. 인간은 평가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적인 평가 지표가 뭐겠냐, 이런 것들을 이 스루풋 회계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213억 원으로 1.6%가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감소했지만은 생산이나 영업이나 다 같이 수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노력을 잘했다. 이런 평가가 우리 그 조직원들을 이 기업 조직원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게 정상적인 평가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연간 영업이익에 목숨이 좌우되는 영업지원들은 분명 스루풋 회계 도입을 옹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고자산 내역, 이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반영되는 건 없고요. 원재료 사용량이 나중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주 잔액을 보면은 2조 원대입니다. 연간 매출이
한 1점 몇 년 정도뿐이 안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기 납품액이 1조 2,759억 원이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1조 2,232억 원에서 526원 차익인데, 요게 그 연결과의 그 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에서 표현된 것은 연결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전년도 가공 비율이 51.2%였는데 52% 가공 비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건데 비성분을 제시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가공 비율을 가정하면은 총 제조 비용은 산출해 낼 수 있어요. 그럼 가공 비율 하나, 이 변수 요거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가공비를 계산해 낼 수 있고, 이 가공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은 운영경비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영업비용에서 운영경비를 뺀 게 매출원가 재료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요것이 원재료 사용액으로 우리는 충분히 역산으로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여기 가공비 배부재산은 마이너스 114억 5천만 원인데 이게 계약자산의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내용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이 딱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현금이 52억 7,900만 원 나갔는데 재고는 60억 4,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 나간 돈보다도 7억 6,50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평가 손실 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5,300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5억 4,9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산의 증감액도 현금 흐름표로 비교를 해보면은 2억 1,9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대손상각비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손상각은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원가회계는 계약자산을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의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생산 매출원가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 원가회계의 영업이익 차이는 계약자산 감소율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인데 비성분을 안 했기 때문에 2024년도 거를 가져왔습니다. 운영 인건비가 2,721억 원으로서 12.1%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79명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직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거, 요거는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연간 평균 임금은 9,430만 원입니다. 외주비가 4.4% 증가했고 운반비가 3.4%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계약자산 회전율이 6.6회전, 0.3회전 상승했습니다. 수르풋율은 2.51 상승했고요. 2.51%. 어쨌든 이것도 상승을 했으면 투명계획 가정을 적용해 봅니다. 스루풋 회계 필요성에 대한 자료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모두 상승했으므로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됐죠.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제품 재고는 없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약간 적용이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느냐? 단순 평균으로 5.4% 하락했습니다. 스틸 플레이트, 주물, 와이어 로프 이런 게 이제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스틸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철판들이 주종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레일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5.4%다. 단순 평균을 했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 요 단위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아마 100만 원 단위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수출 단가도 있는 거고요. 7.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입증 추론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수주 판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성은 입증이 패스가 된다. 다만 1, 2, 3차에서 현금 흐름표 기준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좀 불만이죠. 그래서 원재료 평균 가격은 5.4% 하락했고 수주 판매 가격은 7.5%가 상승했다.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얼마나 하냐 이런 얘기인데, 슬로포텍에는 두 가지 변수는 상호 보완 관계로 쉽게 예측을 해낼 수 있고, 원가 회계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는데 네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한다는 복잡한 세계가 원가 회계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기준해서 실적의 1 더하기 25%를 더해가지고 예상 영업이익 목표이익까지 더해서 수로펀율로 나누면은 1조 5,290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검증을 또 해볼 수 있는 게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하게 예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요거를 그 납품 단가 아마 톤당으로 그냥 비율을 해보죠. 톤당 150만 원에 판다고 한다면은 12만 2,600원이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는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약자산 회전율을 올리는 거죠. 지금 계약자산이 밀려 있는데 이걸 빨리 납기 달성률을 2.4% 증가한다면은 매출액의 그 매출 단가에 더 애드가 되겠죠. 그래서 운영 경비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6만 4,481억 원, 1원까지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납품하는 회사의 그 심리에까지 생각해 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본 거고, 이것은 향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 계약 단가를 합의하느냐에 합리적인 그런 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업체에서도 마진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겠죠. 주가는 86,000원으로서 연초보다 35,2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2.49, 94%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현대홀딩스 컴퍼니가 19.26%, 국민연금공단이 9.27%, 현대네트워크주가 5.74%, 외국인이 25.38%인데 골드만삭스, JP모건, 홍콩, 상하이.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그동안에 쭉 느꼈던 것은 그 외국 투자기관들이 가만 보면은 요게 이제 현대 홀딩스 컴퍼니하고 현대 네트워크도 관련 회사죠. 두 개를 더하면은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최대 주주들의 그 비율을 그렇게 거기보다는 왕창 높게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시중은행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라도 우리은행이라든지 KB국민은행처럼 한 70%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많이 그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을 관여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최대 주주의 그 비율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네들의 경영권에 뜻이 없어요. 장사 잘해 주셔가지고 이익 배당만 많이 해 주시와요. 이런 거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회사만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주주보다 2배 이상 많이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고 지분율이 높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 그 기업에 대해서 경영권으로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삼성전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템플레이트 자료로 생산 방법에 대한 거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MTO와 CCPM이라는 생산 기법을 적용하면은 더 납기 달성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루퍼 회계까지 오는 것을 거창하게 거인의 어깨 위에 뉴턴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스루퍼 회계가 요즘 하도 그 캐리온의 골든이 유행인데, 던지는 메시지가 스루퍼트에게 제가 열망하는 거하고 또 유사하기도 하고, 또한 스루퍼트에게를 창시하신 분이 유대인 양자 물리학 박사인 골드렛 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골드렛이라는 것은 김씨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김씨가 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김씨가 있습니다. 골드가 있어요.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이 김씨라는 얘기입니다. 트라는 것은 김씨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저는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스루퍼 회계가 골든 회계로서 21세기를 에서 적용되는 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